안녕하세요. 중장년 엔잡러의 모든 것을 소개시켜드리고 있는 상상우리 대표 신철호입니다. 그동안 몇 가지의 중장년이 할 수 있는 엔잡러를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는데요. 요즘에 제가 소개시켜드린 내용들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한테도 또 우리 저희 회사에도 어떻게 하면 그 엔잡러 활동을 할 수 있느냐라고 문의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저희 유튜브에서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실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요즘에 약간 중장년 엔잡스쿨을 만들어 볼까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 보시면서 관심 있으신 분들도 나중에 저희 엔잡러를 양성하는 엔잡스쿨에 한번 들어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또 새로운 중장년이 할 수 있는 엔잡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시기도 하고 또 약간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긴 한데요. 오늘의 엔잡러는 작가입니다. 작가라는 것이 사실 어느 정도 많은 지식도 가져야 되고 또 많은 자료도 만들어야 되고 또 글도 잘 써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책을 한 2권 정도 작성을 했었는데요. 사실 회사를 다니면서 책을 쓰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회사 일과 관련이 되어 있고 또 제가 주말마다 몇 달 동안 자료 수집을 하면서 책을 쓴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물론 처음에 책 쓸 때는 제가 저서로 하지 않고 편저라고 해서 다른 책들과 함께 편저로서 작성을 했고 또 다른 작가분들과 함께 또 전문가분들과 함께 일부의 내용을 쓰느라고 많은 부담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책을 쓴다는 것에 대한 압박감이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창업을 하면서도 저희가 이 분야의 전문가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으로 저희가 책을 쓰긴 했었죠. 물론 책을 저희가 10년이 훨씬 넘은 것 같은데요. 그 책이 처음에 많이 팔리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그래도 저희가 다양한 이 중장년에 대한 경험과 또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을 보여주는 데는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중장년의 엔잡러의 하나인 작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씩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가는 사실 좀 부담이 많이 되지만 저는 엔잡을 하시는 분들이 꼭 모두가 다 작가가 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 작가가 되셔야 되냐면요. 첫 번째는 나를 나타내는 브랜드를 보여줄 수가 있고요. 또 책에 있는 내용 자체가 내가 강의를 하거나 일을 하거나 아니면 창업을 하거나 어디 컨설팅을 하거나 모든 부분에서 나를 나타내는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그리고 내가 책을 몇 권을 냈다 혹은 내가 이번에 어떤 주제로 책을 냈다는 것 자체가 다른 강사들과의 명확한 차별성도 줄 수 있고요. 또 그것 자체가 나에게 큰 레퍼런스를 줄 수가 있는 거죠. 또 그러면서 강의나 아니면 컨설팅을 할 때 나의 몸값을 올리는 매우 중요한 그런 사례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쓴다는 것은 어쩌면 나의 몸값을 올리고 또 내가 활동하는데 큰 기본 자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요. 저희 강사 하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인데요. 얼마 전에 책을 내셨더라고요. 근데 그 책의 내용이 본인이 퇴직한 이후에 어떻게 활동했고 또 그러한 부분에서 어려움들 그리고 그러한 내용을 극복한 내용들을 가지고 책을 작성하셨는데요. 사실 제가 그 책을 보면서 너무 감명도 받았고요. 또 너무 응원했던 게 그 내용을 하나하나 소개만 해도 정말 다양한 콘텐츠가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실제로 얼마 전에 그분이 강의를 하시는데 본인이 쓴 책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소개하면서 여기에 대한 공감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데 이 책을 쓰면서 고민했던 부분들이 바로 강의로 나타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다른 분은 예전에
이 마케팅 쪽을 하셨다가 좀 일찍 퇴직을 하셨는데요. 기존에 본인이 하셨던 이런 마케팅 관련한 활동들을 좀 차근차근 정리를 해 놓으셨다가 이거를 얼마 전에 책으로 냈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책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강의도 하시고 계십니다. 사실 이거는 뭐 중장년 대상의 어떤 강의는 아니고 직무 중심의 책이었고 직무 중심의 강의였지만 이분은 이러한 책을 가지고 최근에 이러한 강의를 하시는 기회를 더 많이 얻게 된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얘기를 좀 해봤는데 그분이 이제는 AI 시대가 왔기 때문에 AI로 마케팅하는 것을 공부하고 있다는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책으로 만들고 또 그걸 가지고 강의로도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분의 그런 계획이 너무 정말 좋은 것 같고 딱 이 시대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분의 사례를 더 말씀드리면요. 저희 회사를 통해서 창업하신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본인의 창업기 그리고 왜 이 사업이 중요한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본인의 경험 등을 책으로 내셨었습니다.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분이 사실 코로나 때 그 사업이 잘 안 됐었거든요. 활동할 수가 없다 보니까 사업에 대한 비수기를 만들기 힘들었는데 본인이 그때 책을 쓰시고 또 그 책에 대한 내용으로 강의를 하면서 경제적인 활동들에 도움을 받았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쓴다는 것은 나의 기본 자산이자 나의 레퍼런스를 올리고 또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니까요. 작가가 되겠다는 생각을 이 강의를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작가를 한다는 것 그리고 책을 쓴다는 것이 많이 부담돼서 저희가 한 몇 년 전부터 우리도 책을 좀 써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동안 많이 피해 다녔습니다. 왜 그러냐면 책을 쓰려면 자료조사도 해야 되고 또 글도 써야 되고 또 출판사도 만나야 되고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무슨 주제로 책을 쓸까에 대한 고민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책을 안 쓰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저희가 새로운 주제를 제가 찾아서 지금 저도 책을 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책을 쓸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일반적인 방법에 대한 부분이고요. 정말 좋은 책을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내용은 오늘 여기서 할 수는 없고 실제로 이런 책을 쓰시는 분들 그리고 이런 책을 쓰는 것에 대한 강의를 하시는 분들과 함께 하시거나 아니면 본인이 또 독학으로 공부를 하셔가지고 책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책을 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 주제를 정하는 거죠. 주제를 정할 때는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는 내가 제일 잘 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내가 오랫동안 20, 30년 경험을 했다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되겠죠. 두 번째는 이런 지식이 없고 또 경험도 없지만 내가 정말 요즘에 꽂혀가지고 꼭 하고 싶은 주제 그런 것들도 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당장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이러한 내용들을 준비하실 수가 있겠죠. 왜 그러냐면 내가 흥미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재미있게 공부를 하고 또 이러한 내용으로 책을 쓸 수가 있거든요. 세 번째는 최근의 트렌드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조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요즘에 저희가 좀 꽂혀 있는 게 AI에 꽂혀 있는데요. 이 AI라는 거 혹은 시니어 그런 쪽이 최근에 화두가 되는데요. 그런 쪽을 테마로 잡는다거나 그런 것들도 중요한 방법이겠죠. 두 번째는 책을 쓰는 과정인데요. 이 책을 쓰는 과정은 길겠죠. 근데 첫 번째로 제가 좀 팁을 드리자면 처음부터 없는 내용을 쓰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책을 많이 읽어보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시니어의 AI와 관련된 책을 쓰겠다 그러면 AI와 관련된 책이나
영상을 많이 보시고요. 또 시니어와 관련된 책이나 또 자료들을 많이 살펴보신 다음에 충분히 내가 이 내용을 쓸 수 있는 자료를 수집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매일매일 혹은 정기적으로 책을 쓰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면 좋고요. 또 그 이후에는 이제 출판사를 만나서 실제 책을 만드는 과정을 해야겠죠. 이럴 때는 뭐 필요하다면 윤문의 과정도 필요할 수도 있고요. 전문가분들, 정말 책을 잘 쓰시는 분들의 윤문을 부탁을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요즘에 우리 그 AI, 챗GPT나 또 다양한 이런 기술들이 발전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활용을 해서 좀 더 세련되게 다듬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출판사를 만나서 책을 출판하는 건데요. 물론 출판사는 책을 쓰기 전에도 만나서 출판사 계약을 하고 책을 쓰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뭐 이거 같은 경우는 내가 좀 안정적으로 혹은 내가 언제쯤 책만 쓰면 책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보장할 수 있는 장점이 되기도 하고요. 또 약간의 압박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책을 쓰는데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우선은 이 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책을 쓰는 사람들과 함께 이런 프로젝트를 운영을 하는 겁니다. 저희 상상우리의 열정대학 중에 내 이름으로 책리기학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 이름으로 책리기학과에 들어오셔가지고 책을 쓰고자 하는 사람들과 함께 마치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 것처럼 책을 쓰셔도 좋고요. 아니면 시중에 책 쓰는 그런 강의나 또 교육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저도 지금 요즘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매일매일 혹은 일주일에 몇 번 정도는 책 쓸 시간을 좀 두는 게 좋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 스터디 카페나 저희 독서실에 가서 이 책을 좀 쓰는 작업을 좀 하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은 제가 주제를 잡고 있는 과정이긴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조금씩 쓰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 같고요. 또 반복적으로 끈기 있게 쓰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세 번째는 이제 처음부터 책을 쓴다고 하면 사실 부담이 많이 돼요. 저도 그렇거든요. 뭐 300페이지, 500페이지 책을 쓴다는 게 이게 정말로 고통인 거죠. 하지만 이거를 쪼개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은 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책을 쓰시는 분들에게 몇 가지 팁을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블로그에 매일매일 글을 조금씩 쓰세요라는 말씀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블로그의 내용을 뭐 하다못해 A4 용지 한 페이지 혹은 반 페이지라도 쓰시면요. 그게 모으면 하나의 책의 형태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살을 붙이면 좋은 책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블로그를 만드시는 것도 좋고요. 또 조금 더 나아가서 블로그가 만들어져서 이 내용들이 조금 찬다. 책으로 낼 수 있을 만큼 된다. 그러면 전자책으로 조그맣게 내셔도 괜찮습니다. 뭐 50페이지가 됐든 100페이지가 됐든 이런 것들 PDF로 전자책을 내시면 되고요. 전자책이 무엇인가 또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또 들어는 봤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신다 하신 분들은요.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전자책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매우 좋은 그 기술 중에 하나가 이 챗GPT죠. 저도 지금 자료를 구성하면서 또 전체적인 틀을 짜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챗GPT에게 내가 어떤 내용으로 어떤 것을 하고 싶다, 어떤 책을 쓰려고 한다, 책에 대한 구성을 어떻게 서론, 본론, 결론 혹은 챕터마다 어떤 내용을 넣으면 좋을까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고 또 조언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지금 쓰는 책에 큰 틀은 챗GPT가 한 80% 해준 것 같아요. 물론 세부적인 부분은 제가 해야 되겠지만 이러한 부분들도 활용하는 것도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네, 앞에서 제가 오늘 그 중장년이 할 수 있는 엔잡러 중에 하나인 작가에 대한 부분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이 작가가 정말로 힘은 들지만 책을 하나 내시면요 정말로 베스트셀러가 될 수도 있고요, 강사가 될 수도 있고요, 컨설턴트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인플루언서도 될 수 있습니다. 정말 힘들긴 하지만 큰 자산이자
매우 좋은 나를 나타내는 브랜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 작가가 되는 것은 나중으로 저처럼 미루지 마시고요. 빠르게 시작을 하시면 되고요. 또 이 작가가 되고자 하시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저희 상상우리 열정대학의 내 이름으로 책내기학과 이런 부분도 활용하시면 좋은 엔잡러가 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작가에 대한 부분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엔잡러를 소개시켜 드리면서 모두가 엔잡러가 되는 그날을 위해서 같이 고민하고 또 같이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